한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내내 너무 덥지 않았나요? 7월 달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부터 6월에 이렇게 폭염이 오고 있는데 네. 시장도 좀 지치고 있죠. 시장은 지치는데 저는 오늘 매수 기회다. 왜냐면 일단 짧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미증시가 지난 주말을 앞두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미증시 조정 영향은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 선물선 동시 만기일이었고 오늘 밤 미국 증시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선물선 동시 만기다 보니까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폭은 상당히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시총 1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또 FOMC 회의를 보는 건데 지금 시장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에 약간 우려감이 있으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조정 시 매수 관점인 거고요. 지금 이런 시장에도 어쨌든 뭐 갈 종목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도 그런 확실한 종목으로서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칠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단기 조정을 기다렸던 나에게는 오늘이 매수 그렇죠. 기회다라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딱 이 종목을 사고 갔기 때문에 네. 오늘 지친 무더위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바로 현대로템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막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정말 찐 수혜주를 사야지. 네. 이상한 종목을 사지 말자라고 하면서 현대로템을 바로 직전일에 저희가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테마주보다는 시총이 좀 나가는 또 실제로 네. 실적이 이어지는 그런 정보를 좀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역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삼보 산업이 또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웬만한 종목도 좀 다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이 철도 전시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또 이 경기 방어주들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주들 그다음에 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주까지 같이 가는데 현대로템은 방산에다가 철도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 플러스 방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조단위 종목이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간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를 목표가 39,000원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당연히 그 이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PSK홀딩스도 제가 딱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수직 급등하고 있죠. 지금 HBM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HBM 관련주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PSK홀딩스가 제가 리폴로 장비를 공급하면서 HBM 핵심이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안 갔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지금 수직 급등하고 있는 거죠. 결국 PSK홀딩스까지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86%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GPU 관련해서 모든 GPU를 만드는 기업들이 HBM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또 HBM 관련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도 이렇게나 주가가 급상승을 했네요. 지금 네. 최고가로 봤을 때 수익이 86%입니다. 딱 한 달 정도 갖고 계셨을 때 수익률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현대로템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장 이 상승 여러분들 다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집중해야 될 두 가지 종목, 오늘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준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PSK홀딩스 놓친 분이라면 네. 내용이 비슷하니까는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고래 싸움, 이 엔비디아와 AMD는 빅테크 기업들이 GPU를 만들어서 싸우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뭐냐라는 건데 일단 뭐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나올 것 같은데 GPU 싸움의 승자는 HBM이다. 네. 이건 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잘하고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GPU를 만드는데 AMD가 또 이제 새롭게 도전자 내는 건데 AMD조차도 HBM을 탑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다른 이 HBM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어부지리로 크게 급등할 수 있다는 건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H100이 지금 최고성능 GPU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SK 하이닉스가
HBM3 그러니까 3세대 HBM을 엔비디아 단독 공급하고 있고요.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내가 엔비디아 도전장을 내민 거죠. 새로운 GPU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GPU입니다. 이 MI300X라는 AX 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을 탑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월부터 HBM3를 대량 양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AMD로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AMD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어떤 그 GPU 싸움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GPU가 지금 최고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전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AMD가 만든 이 MI300X라는 것은 H100보다도 3분의 1 정도 저렴할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실제로 9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하는 거고, 실제로 한 3만 달러 정도로 가격을 좀 보고 있어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하나, 가격이 3분의 1이면은 똑같은 기능을 한다면은 엔비디아 H100보다는 AMD 선택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GPU 싸움이 있는 건데, 이 GPU에 다 HBM 들어가기 때문에 이 HBM 장비를 공급하는 조금 전에 그 PS 홀딩스 같은 게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또 지금 핵심적인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PSK홀딩스가 있고, 그렇죠. PSK홀딩스에게 장비를 납품하는 또 회사들이 또 있고. 아니 이제 PSK 홀딩스도 HBM 장비인데 네. HBM 장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리플러 장비부터 지금 다 들어가고 후군에 들어가는 거는 네. 그 장비 종목을 또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PSK홀딩스와 비슷하게 같이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겠네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이것입니다. TSE가 나왔어요.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PSK 홀딩스 올라가기 전에 네. 그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 소켓이라든가 이런 후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엔비디아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그 후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이 후공정에 속해 있긴 한데요. HBM 관련 테스트를 이번에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브 카드부터 소켓 테스트를 뭐 마이크론, 뭐 삼성 다 공급하고 있는 건데 HBM 테스트용 다이 캐리어 소켓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HBM은 디램을 쌓아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은 검사할 때는 그냥 디램 하나만 검사하면 되지만은 HBM 같은 경우는 디램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HBM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중요한 건데 지금 TSE가 웨이퍼에서 분리된 이 다이생트로 공급되는 HM 반도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매우 작은 패드를 이 정밀하게 콘택트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개발한 거고요. 그게 이제 이 HBM2는 물론이고 3.2 Gbps 이상의 HBM3 검사까지 가능한 거를 개발한 거고요. 이거를 지금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고객사라고 해서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HBM을 만드는 글로벌 고객사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거든요. 거기에 공급을 한 걸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TSE는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 알려지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PSK 홀딩스 말씀을 드릴 때도 요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TSE 그 주가를 좀 좁혀서 보시면 이제 중요 저항선을 깨고 인제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올라와 있다고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PSK 홀딩스 본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때가 더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HBM3 관련 테스트 장비를 글로벌 기업과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면은 당연히 이 PSK 홀딩스만큼은 올라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짧게요. 6만 원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7,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S의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는 47,000원 나왔습니다. PSK 홀딩스의 그 상승 딱 직전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네. 하면서 저희가 후발주, 대안주로 TSE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집중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부터 볼게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승인이라는 뉴스를 갖고 오셨네요. 네.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종목을 네.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게 인수 금액이 2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EU 승인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그 영국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 2조 원대의 아이로봇을 이제 아마존 인수한다고 한다면은
로봇 쪽의 수급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영국의 경제당국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기 위한 어떤 그 첫 거리를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17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2조 1천억 정도가 되겠죠. 이 큰 규모고요. 이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뭐 거실이나 청소기, 뭐 룸바 외에도 이 로봇 걸레와 수영장 청소 같은 청소 로봇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아마존이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로봇 기업에 대한 또 수급을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정말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오늘 로봇주가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미국 리서치 업체인 이 CFR에서 로봇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 어디에? 바로 미국에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니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세계 로봇 시장 선점에서 로봇 안전 표준 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별주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커피 프랜차이즈에 이 협동 로봇 1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면서 실제 로봇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로봇 쪽에서 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주들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네. 이 뉴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종목이 아직 수혜 속에서 기대는 되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을지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큐렉소를 갖고 오셨네요. 오늘 안 그래도 특징주로 좀 거론이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봇이 수출한다의 대표적인 종목이 큐렉소인데 네. 최근에 인도에서 매출도 꽤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MS 바로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하면서 그 기술까지 더욱더 커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큐렉소를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MS하고 협업해서 수술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큐렉소가 그냥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보통 로봇 기업들이요. AI가 적용됐을 때 더 큰 기능이 좀 올라서는 건데 바로 큐렉소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서 AI까지 결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로봇을 하반기 중에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로봇 그 수술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계 1등이 이 미국의 스트라이커 업체인데 바로 미국에서 이제 직접 맛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직접 경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실제 승인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승인 나니까 6개월 걸린다고 하니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상용화가 돼서 경쟁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인도 판매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인도로 진출했는데 지난해 의료용 수술로 판매가 62대, 전년대가 이제 30대였기 때문에 2배가 늘어난 거고 1분기에도 23대가 팔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이 로봇 그 수술 로봇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도는 판매 중에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FDA 허가 나온다 한다면은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쪽에서는 어쨌든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AI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로봇주가 대부분 이제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그 눌림목을 가장 먼저 일찍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아마 대장주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최근에 이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물 소화가 좀 끝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지난번 고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그리고 수술이라는 키워드가 또 엮여 있는데요. 네. 목표 주가 16,000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PSK홀딩스 한 달 만에 80% 올라갔는데 HBM 쪽에서 그렇게 올라갈 종목 꽤 많이 있거든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 분석을 좀 쫙 해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